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많이 인터넷에서 들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머리로 들어서 기억했다고 내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신 분들 좀 많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원래 그래요, 우리 뇌가. 근데 실제로는 전혀 이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취준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학원 다니면서 성실하게 뭐 시간 들인 만큼 뭐 그림 공부를 하면은 되겠지, 조금 오래 걸려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좀 예방해 드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오늘도 메모장 꺼내시고, 컴퓨터 말고요, 종이로 된 메모장 그리고 펜 꺼내시고 영상 멈추지 말고 그대로 보면서 계속 적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억 못해요. 다 공부해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까먹은 거는 못 느낍니다. 내가 까먹었는지 기억 못하니까. 근데 다시 보면은 뻔한 내용이라 재미가 없어서 집중이 안 돼갖고 빠뜨린 내용을 체크하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한두 번 보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의는.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손으로 요약해 가면서 요약하는 능력들을 기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봤어요. 수천 명 상담해 봤고 수백 명도 취업시켜 봤고, 가장 안전한 취준생 생활 환경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클립 해드리면 또 볼 분들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취준하다 보면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은 예상도 못한 애로사항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 멘탈도 약한 우리 MZ들은 그거 한 방만 맞아도 인생이 휘청거려요. 이게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점점 뭐 사소한 거 한 방만 맞아도 그냥 쓰러져서 우울해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똑같은 상황이 다 안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똑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뭐 성숙해지는 게 좋겠지만 요거는 뭐 좀 넓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렇게 안정적인 세팅과 함께 공부 효율도 알려주는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초보는 의미 없습니다. 뭐 집에서 모작 하나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뭐 컬러로 된 일러스트 뭐 제대로 안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하시면 돼요. 의미 없어요. 괜히 보고 있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필요해졌을 때 안 봐요. 다시 보면 들었던 내용, 기억나는 내용들이 계속 오버랩이 돼가지고 지루해서 못 봐요. 정보 습득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때 되면 보세요, 때 되면. 새로워야 들리거든요. 기본적인 절제력, 판단 능력, 신체 등의 부족함이 큰 상태입니다, 초보분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이나 환경 세팅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부디 보지 마세요. 부디. 어느 정도라도 모작이라도 제대로 좀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진짜 많이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좀 모르겠어. 장담은 못하겠어. 솔직히 장담 못하겠는데 건방진말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해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자, 5파트로 나뉩니다. 몸 상태 세팅하는 거, 돈 세팅, 두뇌 세팅, 공간 세팅, 관계 세팅까지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몸 상태 세팅부터 해볼게요. 자주 하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체력 좋으니까 오래 그릴 수 있는 거라면 운동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아니에요. 운동의 효과는 두뇌 활성화 시키고, 감정도 해소시키고, 집중력 강화시키고, 자기 운동감도 강화시키고, 뭐 등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 가시면 돼요. 직접 찾아보기만 해도 가성비 빵빵한 게이드 루틴이고요. 뭐 해야 하냐면은 PT 등록하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세요. 6개월 이내에 인바디 표준 수치를 만들자. 뭐 몸짱 되시라고 안 합니다. 표준만 만들어도 여러분들은 개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못하니까. 자, 유산소도 필요하고요. 유산소도 나이별, 성별 따라서 표준치 있고요. 그거 네이버 가세요. 있어요, 표준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최소 주 2회입니다. 최소. 그리고 주 2회인데 2회만 하실 거면은 빡세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고 깨작거리는 거 안 돼요. 집 앞에서 뭐 강아지를 우리 예쁜 강아지랑 산책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집어치웁시다. 제발 좀. 당신은 그런 걸로 갱생이 전혀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닌 방법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운동하기 싫으면은 그림은 그만둡시다. 제발. 이거는 진짜 진심 어린 충고예요. 진짜 여러분 위해서. 나름은 이 방송을 보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이 업계에 또 발을 들이실 후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운동을 못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그림은 그만둡시다. 제발. 본인을 위해서, 본인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만둡시다. 당신이 운이 좋아서 그림 퀄리티를 조금만 올려서 잘 들어간다, 회사를 뭐 들어갔다, 일을 받았다 치더라도 버티지를 못해요. 인생은 실전이야. 정말 힘들어요. 그림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레벨 낮춰서 구직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안 되겠어 하고 취미로 하겠다는 소리도 제발 좀 그만합시다. 20대면 자기 앞가림 해야 돼요. 이제 진짜 해야 돼.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앞가림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계획 있다고 해서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얘기만 하잖아. 별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 두루뭉술한 거. 그러면서 무슨 취미 계획만 신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앞가림 잘 할 때까지 그림 자체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MG 소리는 듣기 싫으면 안 되지. 그죠? 타인의 시각으로 들으니까 확 오죠? 당신이 앞가림을 못하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생충 같은 삶이겠죠. 남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내 거 내가 해야지. 운동하세요. 꼭 하세요. 대단히 몸을 멋있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하시고. 그 다음은 돈 세팅입니다. 돈은 직접 벌어서 생활하세요. 무조건 직접 벌어서 생활하시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말 아시죠? 근데 당신은 모릅니다. 알면 부모님한테 돈 안 받아요. 왜냐면 가족관계에서도 공짜는 없거든요. 부모님도 이기적이거든. 누구나 나를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돈을 받는 만큼 지불하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불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부모님은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 펼쳐지는 잘못된 판단을 보여주세요. 부모님들이 보여주세요, 이걸. 그래서 내 인생이 갉아먹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별표 치셔야 돼.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육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없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든 그 이유가 안타까웠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20대가 되고 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본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 차라리 더 잘 살 텐데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남 탓하지 마세요. 키워주셨으니까. 알면서도 본인도 알아요. 남 탓이라는 거 마음 한켠에 있어. 내가 남 탓하고 있다는 거, 부모님 탓하고. 이거 딱 들으니까 역시 부모님이 나를 망치는 거야 하면서 남 탓하잖아. 근데 알면서도 알바하기 싫다는 애 같은 핑계로 부모님에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생충처럼. 맞죠? 알바하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알바. 돈은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돈을 스스로 벌지 못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어린애 땡깡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내가 방송이니까 살살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 조카였으면 진짜 제대로 말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땡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당신은 책임지지 않으니까 권한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우리 인터넷 보면 인터넷에서 갈등 되게 많았잖아. 근 10년 동안.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이거예요. 책임 안 지는데 권한 달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야. 거의 다. 세상이 편해지니까. 세상이 편해질 때 증상입니다. 자꾸 권한 달라 그래. 내가 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되게 꼴배기 싫은 그 갈등 유발자들 많았잖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아. 하는 거 없으면서 자꾸 권한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부모님 탓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추가로 사회성 강화와 체력, 그리고 인지력 강화, 뇌 건강 등을 위해서라도 알바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최소 주 20시간 이상 하시고요. 되도록 움직이면서 타인과 협업하는 알바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다니고 관둘 거면 그냥 다른 것도 다 때려치세요.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럴 거면. 그래서 못해도 약 월 80만원 정도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동계산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100만원 이상 모을 거예요. 딱 80만원 맞춰지지는 않을 거니까. 알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자취도 가능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거기까지 추천은 합니다. 자취까지. 본인의 권한을 찾으세요. 아니면 권한 말하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말고 둘 다 하든가. 근데 이거 나이 들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 월수익 120만원이 넘어가면 아주 소액 저축하며 학원, 자취, 생활까지 모두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추지 말고 돈의 환경에 맞춰서 세팅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듯하게 가능할 거예요. 본인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알바밖에 못하면서 저는 깨끗한 신축에 벌레 나오는 집은 안 갈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정말 보잘것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 뼛속 깊이 느껴봐야 바뀝니다. 막 어디 가서 막 따뜻한 음악이 나오면서 누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뭐 그런 영상 보면서 위로받고 나서 당신 미래가 바뀌었나요 정말로? 안 바뀌었잖아. 나 살 빼고 싶다. 진짜 날씬한 몸을 갖고 싶어. 진짜 멋있는 몸을 갖고 싶어 하면서 치킨 시켜 먹고 그거 뭐가 다른데 그거랑.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렇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거랑 뭐가 다른데요 이게.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요.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아도 결핍입니다. 이 결핍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자, 학원은 되도록 다닙시다. 자, 저 학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솔직히. 저는 1인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아요. 7년째거든요, 제 학원이. 뭐 키우는 게 아니야. 키우는 건 쉬워요. 왜 안 키우냐면 저는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 돈독 오른 원장님들이 있거든. 그거 싫어가지고 제가 차렸어요. 물론 정말 강의에 진심인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못 만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그래서 굳이 저희는 대기자도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광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학원 다니세요. 당신이 독학으로 성공할 확률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희박합니다. 내가 독학으로 될 것 같으시면 피드백 보내보세요.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드리니까. 근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힘들어요. 독학. 정말 힘들어요. 마치 아이돌 지망생이 대기업 소속사에 들어가서 성공한 것 같은 희박한 확률입니다. 뭐 그림계의 카리나가 되고 싶으세요? 대한민국 한 명? 뭐 카리나 같은 경우 뭐 장카설 해가지고 몇 명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성공한 아이돌이 몇 명이에요? 지망생 중에 거의 없잖아. 힘들어요. 이거보단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힘들어. 거의 다르지 않을 만큼 힘들어. 지금은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도박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 가세요. 그냥 잘 찾아가시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거의 대한민국 90% 이상은 그냥 명목상 이론 설명은 해줄 거예요. 아마 학원 다니신 분들 공감 진짜 많이 할 거야. 지금도. 명목상 이론 설명은 막 해줘. 뭐 투시가 어쩌고저쩌고 뭐 선이 어쩌고저쩌고 해주는데 결국 비켜봐 한 다음에 그려줘요. 그럼 그린 거 따라 그리는 거야. 아니면 예시 옆에다 그려주면 예시 따라 그리고 이런 학원밖에 없거든요. 잘 찾아가셔야 될 거고. 찾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굳이 저를 어필하려는 게 아니라 있어. 그리고 그냥 뇌피셜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본인 친구나 인터넷에서 익명 속에서 근거 없는 말 퍼나르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업계 20년 지켜봤고 제 프로 활동만 15년 넘게 했어요. 학생 수천 명 만나봤어요. 인생을 여기다 갈았어요. 제가 갈았어요.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독학 안 하시는 걸 권장해요. 취업 원하면. 그래서 인생 다 까먹고 그제서야 가능성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땐 진짜 늦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도전이 아니라 알바하기 싫어서, 타인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미루다가 다 망가지고 늦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찔리죠? 모를 것 같아요. 안다니까. 나 자신에게 하는 핑계가 제일 구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다닌다고 해놓고 한두 달 깔짝 다니고 나랑 안 맞는다고 하느니 하면서 댕이님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서 남 탓하고 관두는 MZ 친구도 제발 정신 차리시고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는 아니고 웬만하면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다니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하기 싫다면 딱 하나만, 그래도 다 하기 싫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나중에 잘 안 되고 나서 남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잘 된 사람 깎아내리지도 마세요. 이 심리 분명 듭니다. 잘 된 사람들 깎아내는 거. 그리고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 사람들. 네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두뇌 세팅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림인데 뭔 두뇌고 자꾸 글 쓰라 그러고, 근데 실제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10년 넘게 보면서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그냥 강사 한 5년 이상 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공감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똑똑한 학생이 그림도 잘 그려요. 딱 봐도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건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판단도 잘하고 꼼꼼하고 센스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이 이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림도 잘 그려요. 그거는 두뇌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게을러요 그러잖아요. 게으른 것도 두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냥 뭐 성격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게으른 거 두뇌 기능이에요. 현 세대의 두뇌 문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화두입니다. 실제로 저만 화두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얘기가 진짜 많아요. 디지털 때문에. 당신 유튜브 피드에 안 뜬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 섞인 말을 하고 있고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 일선에서 강의를 하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류가 바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말고 이것뿐 아니라 단 걸 잘 삼키면서 쓴 건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지 말고 다 실행해 주세요. 뭐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니까. 오죽하면 매번 강의를 이렇게 다 글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메모하며 보라고 강조하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점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어려운 건 둘째 치고 말을 알아듣는 것조차 잘 안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년 20대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차피 안 할 테니 가장 쉬운 케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디지털 디톡스를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3시간 밑으로 낮춥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3시간. 어렵지 않아. 3시간 밑으로. 되도록이면 2시간 밑으로도 한번 잘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유튜브 뮤직을 안 쓰시는 걸 권장은 해요. 왜냐면 스크린 타임을 얘를 써버리면 유튜브 뮤직 틀어놓는 동안 계속 체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결이 가능하면 상관없는데, 요게 해결이 안 되시면은 뭐 다른 음악 그 컨텐츠를 좀 사용하시고 유튜브 뮤직은 좀 중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쇼츠 금지, 틱톡 금지, 10분 이내 영상 금지, 빨리 감기 하지 말고 이렇게 밀어서 빨리 보죠. 그리고 아니면 1.2배속 이런 거 하죠. 전부 금지입니다. 영상보다는 글로 정보 얻기, 요거 중요하고요. 글도 짧은 자극적인 거 짧게 쓰는 거 말고요. 충분하게 깊이 있게 써준 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보로 남고 싶진 않잖아. 그리고 챗GPT 사용 금지. 왜 안 되냐고 질문할 것 같아요. 그죠? 답변을 안 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답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예요. 독서는 글쓰기와 함께 현 과학계에서 가장 말하는 뇌를 강화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행위입니다. 쉬운 거 중에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책 보기보단 글쓰기가 더 좋다고 하고요. 좋은 글쓰기가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가며 하길 바라고요. 독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책 안 읽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서점 가서 대충 제목하고 목차만 보세요. 그리고 흥미 가면 다 장바구니 담아서 30권을 잡습니다. 그 중에 최대 10권까지 돈이 허락하는 선에서 좀 추려갖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 권씩 봅니다. 다만 10장씩 봅니다. 10장. 재미없으면 덮으세요. 며칠 뒤 궁금하면 그 책만 10장씩 더 봅니다. 그러다 흥미 잡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한 권씩은. 그러면 흥미 닿는 선에서 닿는 만큼만 읽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읽어지기 시작하는 선에선 매일 1시간 이상 글을 쓰고 읽고 1시간 쓰고 하는 거 반복하시면 되고요. 월화수목금 줄걸 쓰기 아니에요. 생각을 더 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책 가까이 하셔야 돼요. 책 가까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두뇌를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 행위라서 여러분들 이제 두뇌 발달이 떨어지고 뭐 디지털 때문도 있고 독서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바보가 되어가거든요. 실제로 뭐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두뇌도 그렇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점점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거는 진짜 통계적으로 나와요. 신체는 뭐 너무 쉽잖아 사실. 자, 소신 발언을 하자면 강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 이젠 글 쓰는 것만 봐도 지적 수준이 좀 느껴집니다. 솔직히 느껴져요. 이거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사연 주시거나 뭐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글 쓰는 걸 보면은 이분은 조금 뭔가 그냥 대놓고 말할게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져서 피드백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분씩 오세요. 뭐 나쁘게 말할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거 수강생이 아니라 취준생이고 학생이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고 봐도 그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요 이 사람은 그냥 수준이 낮다, 아니야 다음 사람, 이렇게 금방금방 제껴져 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은 금방 탈로 나요. 티가 나고. 뭐 저도 어디 가서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대단히 대단한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모자라 보이진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상대가 알아요. 금방 알아. 상대가 조금만 똑똑해도 금방 알아요. 어휘 쓰는 거랑 글 쓰는 거 조금만 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두뇌가 얼마나 잘 발달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아시겠죠?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림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그림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이니까. 다음은 여긴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뇌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하던 어디를 가던 더 많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같이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누군가는 소주 잔의 모양에 의해서 포장마차의 영업 방식을 보면서 옆자리 손님의 옷차림을 보면서 테이블의 모양을 보면서 등등등등등 배워가요. 학습하고 사고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냥 소주 마시다 개가 되어서 집에 가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후자가 되실래요? 전자가 되실래요? 이거는 결과가 엄청 다른 거야. 결과가. 이렇게 말해줘도 못 변하면 그냥 진짜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뇌 가소성이라는 것이 강조된 이후부터 성공한 많은 이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공통적으로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하기 귀찮으니까 이런저런 안 해도 되는 핑계를 대겠죠.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또 몇 번 잠깐 하다가 흐지부지 하겠죠. 일단 이 방송이 끝나고 내일 부동산 가서 고시원 이득 원룸에서 계약하고 오세요. 대책 없잖아 본인. 계약하고 오세요. 그게 나아요. 일단 계약해 질러. 저는 보증금이 없는데 대출 받으세요. 그 대출금 갚으려고 라도 알바를 시작하세요. 그게 나. 님들은 그게 나아요. 그게 나. 진짜 진심이에요. 어차피 인생 이렇게 계속 흐지부지 시간 보낼 거면 그렇게 해서 뭐라도 전진시키는 게 나아요. 허락받지 마세요. 일단 나가세요. 또 엄마 나 자취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냥 일단 계약하고 와서 계약서 드밀고 나갈 거야 하고 그냥 돈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나 잘 살고 있어 하고 보여주시라고. 또 엄마 나 김치 좀, 엄마 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신이 이 내용에 찔리는 게 많다는 것은 부모님이 돈 벌고 나가라, 취업하고 나가라 등등 같은 형식적인 말로 붙잡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 못 벌어요 당신은. 아시겠죠? 취업 안 돼요. 해도 이상한 거 들어가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시간 끌다가 꾸역꾸역 시간 끌다가 막
나이에 떠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취업을 하시면은 좋은 데로 못 가요. 무조건 좀 밑에 있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직업의 귀천을 나누시는 건가요? 제가 나누고 안 나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천하다는 그 직업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안 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제가 말하면. 뭐 그 A 직업 해야 돼요. 그거 할래요? 그러면 다 싫대. 그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싫어한다고. 또 쓰면 이게 또 그게 본인이 정의로운 말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 그냥 나쁜 거, 내가 안 좋은 직업 구했을 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그거 지금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천한 직업 갖지 마시고 귀한 직업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빨리 나가서 정신 차리고 각성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형식적인 말로 붙잡는 거 의미 없습니다. 부모님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정신 차려야 되고 안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침몰합니다. 세상한테 빨리 짓밟히시고 능력도 대책도 없는 당신은 빨리 짓밟히고 구질구질하게 남의 똥을 핥아 먹어봐야 결핍을 느낍니다. 그때 가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저한테 메일 보내실 겁니다. 닥터 보노님, 그때는 보노님 말씀하신 걸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말씀하신 걸 듣고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일 보낼 거잖아. 이렇게 메일 보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닥터 보노님을 싫어했습니다.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 닥터 보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면서 메일 보낼 거잖아. 또 엄청 많이 받아봤어요 이거. 자, 다음 공간 세팅입니다. 꿉꿉한 냄새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이불, 누런 옛날 장판,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두루마리 휴지, 대충 인터넷에서 구매한 책상, 누래진 서랍장, 꽃무늬 벽지 등등등등. 이거 한 20년 된 거. 위에 해당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세련될 수 없는 공간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디드로 효과를 아시나요? 디드로 효과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이 뭐 무슨 스카프였나 뭐를 선물을 받았대요. 스카프를 사니까 이거에 맞는 막 옷도 사고 싶은 거지. 옷을 사니까 신발도 사고 싶은 거지. 이거 쫙 맞추고 나니까 집에 카페트도 바꾸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해요. 태도에서도 적용됩니다. 수트를 깔끔하게 입은 날과 드러난 추리닝을 입은 날은 그 스탠스가 달라져요. 옷차림이 중요한 거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애티튜드도 있지만 나한테 보여주는 애티튜드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옷차림에 따라서 내 성향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공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거에 맞게 공부해요. 프리미엄 독서실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용 금액이 꽤 비싸요. 그럼 공부만 할 건데, 공부하려고 갈 건데 인테리어 비싸다고 예쁘다고 해서 비싼 데를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맞을까? 많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고급스러운 사람이거든. 나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거든. 그럼 공부도 있어 보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에 맞게. 그게 안 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틀린 것 같거든. 근데 되게 구질구질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맨날 막 추리닝만 입고 나가고 슬리퍼 끊고 맨날 찍찍찍찍 나가면 다 동네 친구들도 그런 애들밖에 없어. 맨날 막 비듬 떨어지고 막 코 파고 있고, 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하면서 막 10원짜리 이렇게 꺼내서 막 계산하고 있고 맨날.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 패턴과 환경과 내 행동들이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인간의 환경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세팅해야 돼요. 좋은 공간을 세팅해야 되고, 벽지도 바꿔보시고 소품들도 싹 바꿔보시고, 내가 차마 공부를 할 때도 딱 반듯하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야지. 이러면 껌짝짝 씹으면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아이 귀찮아, 뭐야 저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차마 내가 쪽팔려서, 공간에 쪽팔려서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내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그 수준에 맞는 환경을 만드세요. 곰팡이 피고 누리끼리 한 방은 곰팡이 피고 누리끼리 한 나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더 높은 수준으로 나를 맞추고 싶은 공간을 구성하고,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소품, 생활용품이 아니라 말 한마디도 기품 있게 하고 수준 높게 해야 할 것 같은 방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될 거고, 추가로 가구의 배치도 중요해요. 가구의 배치 자주 얘기하죠. 저는 뒤에 창문이 있죠. 이건 방송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냥 창문 보게 하려고. 인간의 본능상 집중이 잘 되는 배치가 있어요. 본능 때문에. 의자, 책상, 문, 벽, 창문, 모니터 등등등등 방 안에 있는 모든 용품들이 색깔, 재질, 방향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이거 그냥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관계 세팅입니다. 관계 세팅. 제일 바보 같은 유형들을 알려드릴게요. 불안하니까 A도 준비하고 B도 준비하고 C도 준비하는 사람들. 좋아하니까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는 사람들. 인지가 집단으로 확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 자신에게만 꽂혀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만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죽도록 A만 하고 있고 인생을 B에 갈아 넣었는데, 바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다 하고 있으니까. 본인 하루가 뭐 75시간 되거나 아니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거나 그러시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안 되겠죠. 사기죠, 이게 되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내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하고, 부모님 기념일 다 챙겨드려야 하고, 한 달에 2번은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도 다녀와야 되고, 누가 시키면 거절 못해서 그거 들어주다 인생을 낭비하죠. 등등등등 많아요.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들. 이런 걸 착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보들입니다. 착한 게 아니고요. 그게 본인의 생존 법칙이에요. 생존 방식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라고요. 본능적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남 핑계 대는 순간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하고요. 그 선택은 전부 이기적인 거고요.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당신의 인생은 핑계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남을 위한 거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다가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20대는 부모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가정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성들이 있는데 이미 핵가족화가 되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 사실. 근데 그마저도 생계 때문에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못 쓰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근데 하물며 동물도 때가 되면 자식을 독립시키거나 어른이 되는 괴로움을 만들어줍니다. 20대도 그래야 돼요 지금.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야. 지금 그 과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다 그러고. 왜냐면 더 힘든 걸 과거에는 20대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독립하고 자기 밥그릇 챙길 줄 알아야 하는 나이고요.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기 전에 생물학적 근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이제 버블이 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래를 더 만들고 싶어하고 더 상향 목표를 세우고 싶어하고, 그중 하나가 결혼을 미루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 버블이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막 명품들 다 갖고 막 카푸어가 되고 집도 사고 막 뭐든 다 잘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희망찬 거야. 멋지고. 그러니까 나도 다 벤츠를 탈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샤넬백 들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한강뷰 아파트를 막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서 결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을 기회의 실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코로나 때 이제 이런 풍토가 생기면서 비혼주의도 많이 생겼어요. 성 갈등도 많이 생겼죠, 그때 당시에. 이게 두 개가 겹치면서 비혼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진짜 안타까운 건, 이 시기가 꽉 찬 혼기였던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괴로워하세요. 꽉 찬 혼기였던 여성들 이때. 왜냐면 이제 혼기가 지났어. 근데 나는 이제 비혼 외치다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어. 나이가 들수록 이성에게 어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괴로워합니다. 35세 40대 사이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독스러워해요. 겉으로 티는 잘 안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들도. 근데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지. 휩쓸려서 그래 사실 이들도. 이 분위기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이를 갖고 싶은 건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그러면은 생물학적 타이밍이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했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죠. 안타깝죠. 근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노화가 시작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체 맞지 않아요. 더 불리하게, 더 쌩쌩한 20대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끼는 지하실 단칸방에서 룸메이트와 라면을 먹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20대까지입니다. 30대부터는 안 돼요, 이거. 이게 여러모로 못 받아들여요. 당신이 지금 버리지 못하면 옆에 있는 친구, 지인들은 결국 자기 위치에 맞는 사람들의 길로 떠납니다. 관계는 정리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타이밍엔 그래요. 괜찮아. 해야 돼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필요한 곳에 쏟아야 하고요. 당신의 삶이 궁핍할수록 쓰레기 같은 인연은 늘어갈 겁니다. 왜냐면 끼리끼리 노니까. 당연한 거예요. 끼리끼리 노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거를 걷어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니기에, 좋은 사람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궁핍한데 되게 막 덕이 많고 막 인자하고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인심은 곳간에서 난단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때문에 나머지 수십 년의 관계를 버리고 싶지 않다면 1단계부터 시작하고 당분간 관계는 모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효도랍시고 부모님 챙겼는데 40살에도 알바를 전전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 부모님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이런 핑계 대고 있지만 본인을 위한 거잖아. 그죠? 본인을 위한 거잖아. 알바하기 싫고 그냥 이 품 안에 있고 싶고 이게 편하고 그냥 편하게 준비하다가 취업하면 나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 본인 답 없는데. 젊을 때 친하게 지낸 친구가 15년 뒤에 나이 들어서도 초대한 친구에게 삼겹살 하나 못 사서 편의점 가서 핫바 먹자고 하면 그 친구 포르쉐 타고 왔는데 좋아할까요? 같이 놀고 싶을까? 그 친구도 호의를 갖고 오겠지. 내가 어렵다는 거 알고 호의를 갖고 오긴 할 거예요. 착한 친구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다음에 롤스로이스 탈 거고 벤틀리 탈 거고 벤틀리 옵션에 뭘 넣을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얘는 삼겹살도 못 사가지고 편의점 가서 핫바 먹을지 요구르트 먹을지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못 친해요. 이건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이게 안 돼. 재미가 없어 만나면. 당장 소홀해도 샤넬백,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들고 온 당신을 보면서 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반길 겁니다. 분명히 반깁니다. 물질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물질을 얻을 만큼 성공한 자식을 키웠다라는 성취감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부모님 자신이 좋은 겁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 미소가 긍정이면 변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 두뇌는 자주 얘기하던 거죠. 얘기 안 했던 거, 돈 세팅 20시간 이상 꼭 알바하시고 80만원이 넘겠죠. 시급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조금 늘려갖고 뭐 120만원, 130만원 이상 되시면은 자취 한번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너무 부모님 눈치를 안 보시길 바래요. 죄송해요, 부모님들. 거의 안 보시겠지. 보시는 분들 뭐 없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더라고. 왜냐면 그 부모님들 품에 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운 거라서 그 부모님한테 계속 같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나가시고 일단 깨지세요. 아까 그런 표현 썼잖아. 남의 똥 핥아먹어 봐야 된다고. 그 기분을 느껴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 그 전에는 안 변할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거를 안 느끼려고 회피하면 할수록 더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몰락하게 될 거야, 결국. 공간 세팅, 이제 뭐 배지뿐만 아니라 이런 거 얘기해드렸죠 방금. 그런 거 하고 관계 세팅 정리하세요. 지금은 정리할 때입니다. 자꾸 유지하려고 하지 마.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유지할 수 있어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유지할 수 있다. 그 좋은 사람은 본인의 경제력, 사회적 인지도도, 사회적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인품만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시겠죠? 복잡하면 내일 가서 부동산 계약하시고 닥치고 모작하세요. 그냥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풀컬러 일러스트 있죠? 좀 퀄리티 높은 거 있잖아. 좋은 거. 잘 그린 거. 갖다 놓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거 하시라고. 딴 거 하기 싫으면. 다른 직업 갖기 싫으면 그림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싶으면 딴 거 하지 마세요. 핑계 대고 또 막 투시가 어쩌고 저쩌고 인체도 해야 될 것 같아. 핑계 대지 말고 좀 그냥 하시라고요. 그거 안 하실 거면 그냥 관두시라고. 빨리 관두고 가시라고. 다른 데는 뭐라도 캐셔가 됐든 라이더가 됐든 물류창고가 됐든 뭐라도 그냥 빨리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좋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일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하시던지. 제가 시킨 거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깔짝깔짝 또 딴 거 하시자. 또 핑계 대면서. 아니면 포기하세요. 그냥 히키코모리 하든지 방구석에서 그냥. 또 막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 남 욕하면서 막 깎아내리고 막 비난하고 막 서로서로 막 고인 비난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살든지. 그것이 뭐 여러분 루트는 그거지. 아시겠죠?